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남측이 적대를 철회하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기 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종전선언 채택은 시기상조다. 다소 상반된 담화를 냈는데요. 북한이 불과 약 7시간 간격으로 담화를 연이어 내놓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엇갈리는 담화 내용이 나온 것,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예,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의미나 또 맥락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 한마디로 정의하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조건부 환영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 시작 문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호칭을 사용을 하고 네. 정중하게 이제 제안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주체로 언급을 했다라는 게 이제 주목할 부분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인식,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 담화이고, 상당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네. 이런 종전선언이 원만하게 선언되기 위해서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맞아야 된다. 즉 말해서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타이밍상 맞느냐, 그리고 조성된 조건이 지금 종전선언 할 만한 논의할 만한 조건이냐. 이거를 충족시켜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결국은 한국이 최근 취하고 있는 대북 자세가 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적대적인 어떤 태도나 정책,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고치지 않는다면은 어렵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고요. 또 이런 네네. 것과 더불어서 예. 어쨌든 자신들에게 그 투사하고 있는 불공평하고 이중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철회해라, 없애라. 그렇다면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의 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좀 만족스러운 태도로 좀 고친다면은 언제든지 논의하겠다. 이런 태도로 이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홍민 연구위원 지금 쭉 설명 듣다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 전에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입장을 또 냈잖아요. 네.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한 그 배경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였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홍민 연구위원님 분석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메시지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네.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도부의 의도는 두 담화 모두 동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태성 부상의 담화는 외부에게 보내고자 하는 자기 메시지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전달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급하게 김여정 부부장이 좀 더 담화에 무게를 실어서 좀 더 긍정적 메시지로 상당 부분 좀 조정을 해서 급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된 순서대로 나갔다는 개념보다는 네. 리태성 담화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리태성 담화가 자칫 시기상조라는 쪽에 너무 무게가 두여져서 좀 부정적으로 읽히는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정을 한 거죠. 김여정이 바로 등판을 해서 바로 담화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 메시지로 이것을 윤색하고 수정을 했다. 즉 이런 연속해서 나왔는 이런 태도로 봤을 때는 북한이 이 종전선언 제안 요 타이밍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또 기회로 지금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북한이 직접 종전선언 제안을 하지 않았고 한국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제안한 바로 요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미국이 과연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종전선언 앞에서
구사를 할지 이것을 엿보고 싶은 소위 이제 어떻든 가늠해보고 싶은 이런 기회로 이 부분을 굉장히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고 네.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좀 약간 셈법을 바꿔라 북미 협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협상의 태도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바로 그런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의지나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한국이 어떻든 제안을 통해서 내놓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태성 부상의 담화 이후에 바로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적극성을 갖고 이제 담화를 좀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 분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기존 입장 낸 게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환영 입장이 좀 들어가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네. 담화를 발표했다면은 그럼 네.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미를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언급하거나 미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직접적 언급은 없습니다. 네. 즉 한국 남쪽을 향해서 주로 이제 발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핵심입니다. 네. 종전선언이든 뭐든 간에 어떤 평화와 관련된 일정한 진전이 있으려면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북미 협상에서 미국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이 담화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관련된 적대 정책에 대한 철회의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조건부로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네. 한국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빨리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태도를 미국이 어떻게 취할지 빨리 그 입장을 내놔라. 그것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좀 취해줘라. 이런 요구로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마 향후에 아마 한국이 좀 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소위 미국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향후의 북미 협상 내지는 남북미 협상 또는 향후의 양자, 3자, 4자의 어떤 대화들 이런 것들로 견인해낼 수 있는지를 좀 더 한미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미국에게 마지막 이 협상의 기회를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단 협상장으로 나와라. 우리가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먼저 얘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북측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진척이 없었던 건데 그럼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 정책이 4월 말쯤에 완성이 됐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빠른 시기에 대북 정책을 마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소위 이제 뭐 아주 세부적인 전략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제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예. 일단 그런 내용들은 대화를 나와야지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제 태도를 취했는데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계산법과 셈법, 자신들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받지 않으면은 테이블에 나갈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대치전선이 형성된 거는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쪽에 어떻게 보면 상대에 따라서 나도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이 전략이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지 않더라도 바이든 정부 입장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북쪽에 전달해 달라. 그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뜻이다. 지도부에, 그러니까 백악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짧던 길던 간에 어떤 형태로든 나와야지만 북한이 이 종전선에 대한 좀 적극성 그리고 최소한의 접촉
가능성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심은요. 우리하고 남북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라 하더라도 북미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면 남북 대화도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남북 대화, 북미 대화로 이제 트랙을 분리해서 가는 접근은 상당 부분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종전선언이 갖는 이 소재의 중요성은 바로 남북미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 대화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결국 3자 내지는 4자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북미가 안 풀리면 남북도 안 풀리고 모든 것이 안 풀리는 소위 북미가 모든 문턱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북미가 안 되는 모든 문제가 사실상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남북과 북미를 분리해 놓고서 만약에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남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는 구도, 소위 남북미가 코어가 돼서 협상을 진행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오히려 이제 그 협상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수용성이 전제됐을 때입니다. 미국의 지금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또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아직도 대북 불신이 상당히 팽배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충분히 일단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 도약대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미국의 수용성이 상당히 약하다면은 사실상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네.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인센티브 삼아서 향후에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라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 속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 언박싱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